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한정판 HG 데스티니 건담 클리어 컬러 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감점 요소가 있었는지는 이어지는 본 리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06년 8월. 가격은 예전 한정판 제품이라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가 안 됐습니다. 특이사항으로서 이게 2006년 건프라 엑스포 한정판으로 출시된 제품이고요. 외부 장갑이 전부 클리어 컬러 파츠로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체 데스티니 건담 살펴보도록 하죠. 길버트 의장이 신을 위해 준비한 기체입니다. 장거리 공격, 근거리 공격 무장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어느 상황에서도 전투에 임할 수가 있고요. 보아츠르 리메르를 이용한 고기동의 전투, 주변의 위아즈 콜로이드를 살포하여 잔상을 남기는 기능, 빔시드를 활용하여 방어력까지 높아서 공방일체, 공격의 기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러한 기체입니다. 네, 소개는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HG 데스티니 건담 클리어 컬러 버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죠. 2006년 건프라 엑스포 때 발매가 된 HG 데스티니 건담이 이제 한정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컬러 클리어, 완전 그냥 투명한 클리어가 아닌 색깔이 펴져 있는 클리어 파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이라든지 이 머리에 뿔 노란색, 이마에 빨강색, 몸통에 이제 흰색, 그리고 이제 뒤에 달려 있는 각종 무장의 색깔에 맞춰서 이 하늘색과 저 녹색까지 다양한 컬러가 전부 다 이제 클리어로 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 구성 자체는 이미 일반판으로 발매되어 있는 HG 데스티니 건담과 차이점은 없고요. 재질이 이제 컬러 클리어로 바뀌어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제품 구성도 일반판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한정판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구성이 들어있거나 그러한 구성은 전혀 없고요. 이렇게 소체와 각종 이제 무장들, 그리고 편손을 비롯한 이런 액세서리 파츠와 더불어서 이제 스탠드, 전용 스탠드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탠드는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외관을 이제 좀 더 이어서 살펴보면은 색분할은 HG답게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색분할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머리의 색분할과 이 몸통 부분과 곳곳에 색분할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100% 색분할이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가슴 부분에 요 장갑 부분이라든지 요 부분이라든지 어깨 위쪽의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 무릎 부분도 요 검은색은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HG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등급상의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을 부분이지만 조금 아쉬운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클리어 파츠로 색분할이 다 이루어졌다면 좀 더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반판이라면 좀 위화감이 덜했을 텐데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클리어 파츠 위에다가 스티커를 뒀다 보니 다른 부분은 이제 클리어 파츠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티커로서 이렇게 가려지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HG 일반판과 더불어서 데스티니 같은 경우에는 HG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무장들 갖고 있는 데스티니 건담의 각종 무장들을 전부 다 거의 다 구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분리가 상당히 번거로우니 그냥 손째로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플, 손은 신경 쓰지 말아주시고요. 단일 파츠로 그냥 간단하게 두 파츠를 합쳐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간단한 파츠 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준경 부분이라든지 이 서브 그립 부분에 가동은 되어 있고요. 디테일 생각보다 꽤 잘 되어 있습니다. 몰드도 잘 파여져 있고요. 다만 색분할이 전혀 없는 구조라는 것만 조금 아쉽게 남아 있고요. 요 돌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플을 뒷 스커트 부분에 수납을 할 때 사용하는 돌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이플은 다시 꼽아두도록 하고요.
이제 팔에 장비하고 있던 실드. 예, 이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검은색과 이 양 사이드에 노란색은 이제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는 실드. 설정상 이제 대빔 코팅이 되어 있는 실드죠. 예, 팔에 이제 돌기에 맞춰서 이제 장비를 해주는 그러한 실드이고, 단순히 이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 꼽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밑에 구멍이 홈이 두 가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위로 꼽으면 이제 이렇게 수납 형태로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싸울 때는 이제 전개 형태, 이런 식으로 약간 슬라이드 오픈이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이러한 실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빔 실드, 예, 빔 실드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 파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렇게 막 디테일은 상당히 또 괜찮은 편입니다. 이 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손 파츠를 좀 임시로 가져왔는데, 손 파츠에 이 노란색 파츠가 존재를 합니다. 이 파츠를 떼어내고 이 노란색 파츠를 여기에다 꼽아주고, 이 파츠가 꼽혀있던 자리에 다시 이 빔 실드를 꼽는 형태를 해서 이렇게 장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손을 뽑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팔뚝에 있는 이 노란색 파츠를 우선 떼어내고요. 이 노란색 파츠를 실드에다가 결합을 시켜줍니다. 사이즈가 딱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이 손등 커버에서 이제 실드가 이렇게 전기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드에다가 노란색 파츠를 꼽아주고, 이 구멍을 이제 원래 이 실드 노란색 파츠가 있던 부분에다 그대로 꼽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빔 실드를 전개를 하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손 파츠가 있고요. 다음은 이 명칭이 여기 뭐였더라? 잠깐만. 네, 그리고 피오나 파르키나, 손에서 나오는 그 장풍처럼 나왔던 피오나 파르키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두 개의 손, 양손 다 손바닥을 펼치고 있는 별도의 손 파츠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빔이 나오는 듯한 이러한 이펙트 파츠 같은 건 전혀 들어있지 않고요. 이렇게 손 파츠로 별도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 파츠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어서 이 백팩보에 있는 검 아론다이트, 엑스칼리버란다. MG에 들어있던 이 아론다이트와 구현 자체는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을 접혀있는 검 부분을 펼쳐주고 빔을 거꾸로 꼬고 있었어. 밑에 파츠들을 전개를 해주고, 이제 별도의 빔 파츠를 꼽아줘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니? 자, 참 말을 잘 안 듣는데,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 빔 소드 아론다이트. 백팩부에 수납이 되어 있지만 사용 시에는 이렇게 앞으로 꺼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전개를 다 할 경우에는 데스티니 소체보다도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되는 아주 대형 빔 소드입니다. 이렇게 또 전개가 되고, 요 다른 백팩에 또 존재하는, 요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여기가 파츠가 부러졌습니다. 프리덤의 그 레일건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안쪽에 이제 전개를 이렇게 할 때 돌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약해요. 프리덤도 저희가 예전에 프라포스키 파티클 클리어 버전 때 파손이 됐던 것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고에너지 장사정 빔4, 전개 시에 마찬가지로 데스티니 소체보다도 길어지는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위력은 블래스트 임펄스의 캐리버스를 상회한다고 하죠. 녹색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앞부분에는 이제 수납과 전개를 위한 관절 파츠가 존재를 합니다. 손잡이 부분도 이제 따로 이렇게 움직여서 손에 쥐어주거나 할 수가 있고요.
따로 빼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백팩부에 정비되어 있지만 이걸 그대로 돌려서 노출시키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무장이 되겠습니다. 색깔이 상당히 이쁘고요. 클리어 파츠지만 다 이렇게 외부에 이런 디테일도 많이 신경을 쓴 구성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부러지기 쉽다라는 점, 클리어 파츠라서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아차 하면은 이게 힘을 받다가 부러집니다. 이 부분이 부러질 경우에 수리를 딱히 하긴 어려워요. 힘을 받는 부분이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정크 파츠를 구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츠 부분만 구해서 일반판에서 구해서 파츠를 바꿔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것도 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빼냈던 무장들을 다시 좀 장비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팩부의 무장들은 이제 다 접어서 수납을 한 다음에 상단부에 있는 돌기에 맞춰서 이 안쪽에 돌기가 있고 이 무장들은 잘 클리어라서 잘 안 보일 텐데 지금 제 손톱으로 가리키는 이런 부분에 홈이 있어요. 요 돌기에 홈을 이렇게 꼽는 형태로 자, 요 돌기 부분을 그대로 맞춰서 꼽아주는 형태로 이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장사장 빈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분리를 하지 않고 이 밑에 이 부분을 다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개를 해서 사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무장 부분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무장 중에 그걸 깜빡했군요. 빔 부메랑 플래시 엣지 빔 부메랑이 있었는데 그걸 깜빡할 뻔했어. 양쪽 어깨 흰색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단순 어깨 장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빔 부메랑으로 사용이 됩니다. 빔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긴 빔 파츠와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빔삽의 대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러한 긴 빔 파츠가 있고 부메랑에 적합한 이 짧은 빔 파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 이제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쪽 어깨만 나오는 것이 아닌 양쪽 어깨 파츠 전부 다 이렇게 무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어깨 내부에 있는 돌기와 홈 부분을 잘 보시고 결합을 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말처럼 쉽게 꼽히지가 않네요. 참, 거꾸로인가? 거꾸로였군. 자, 이렇게 해서 주요 무장 파츠로 구현되어 있는 주요 무장들 살펴봤습니다. 머리 쪽에 뭐 기관포 정도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무장 부분 정말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가동률 같은 경우 이제 HG 시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가동률이 좋은 제품도 괜찮은 편도 있었고 심하게 나쁜 제품도 있었죠. 근데 데스티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어깨 구조를 가지고 있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HG 표준 90도 정직한 90도 각도를 또 자랑을 합니다. 허리 회전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제약이 없을 정도로 잘 움직이는 허리 가동을 가지고 있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 볼 조인트 형태를 또 취하고 있어서 벌어지는 각도가 조금 제약이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딱 90도 이것도 거의 표준에 가까운 이런 고관절 각도를 또 가지고 있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관절이지만 이중관절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접히는 각도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90도를 조금 넘는
가동률을 가지고 있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각도로도 뭐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이런 발목 움직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 뭐 어느 방향으로도 잘 움직이는 이런 발목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HG 등급 내에서라면은 거의 표준에서 조금 위라고 볼 수 있는 뭐 이러한 가동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부속품들. 뭐 앞서서 이미 뭐 손 파츠나 이런 것들은 따로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보여줄 파츠는 이제 스탠드입니다. 데스티니 전용 스탠드. 데스티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고관절 사이에 있는 요 구멍에다가 이제 꼽아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식입니다. 액션 베이스처럼 이제 이 각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 이 정해진 딱 고정된 각도로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요 상단부가 이제 두 가지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좀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좀 나와 있는 형태와 좀 더 이제 위로 솟아 있는 두 가지 형태, 이렇게 두 개의 각도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각도 차이 외에는 큰 차이점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파츠 자체도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뻑뻑해서 분리를 하고 갈아 끼워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제 다른 형태의 스탠드로도 바꿨을 수가 있고요.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 부분에 똑같은 홈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다른 기체와 동시에 전시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뭐 두 가지 다 하나 둘 해서 두 개를 동시에 전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탠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정성만큼은 정말 튼튼하지만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그러한 스탠드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살펴볼 요소는 이제 빛의 날개. 데스티니 날개 같은 경우에는 전개가 됩니다. 극중에 나왔던 그 모양새를 그대로 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날개가 전개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HG만큼 날개의 구성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가동은 되지만 뭐 MG나 RG에서처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날개가 뭐 연동돼서 전개가 된다거나 그러한 요소는 전혀 없고요. 단순히 이제 이 날개의 전개 모습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HG 데스티니 같은 경우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빛의 날개 파츠. 원래라면 이제 한정판들로 별도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M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트림 블라스트 모드에만 부속이 되어 있었고, R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 판매를 했었던 그러한 제품입니다. 빛의 날개. 하지만 이제 HG 데스티니 같은 경우에는 일반판에도 이 빛의 날개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바리에이션 한정판인 이 제품에도 이런 식으로 빛의 날개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빛의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펄이 박혀 있는 이러한 반짝반짝 빛나는 이러한 연출로 되어 있고요. 상단부와 이 날개 부분들의 고정 기믹을 통해서 튼튼하게 또 고정이 됩니다. 실제로 한번 끼워 보도록 한다면, 끼워주실 때는 이제 날개 밑부분들 요 세 개의 홈에 교차 형태로 이제 앞 형태로 이게 돌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상단부에 돌기를 맞춰서 또 꼽아주시고 하면은 꼽아줄 수가 있습니다만, 아차, 생각보다 꼽기가 조금 버겁네요. 분명히 이 방향이 맞을 텐데 마음대로 안 들어가네. 요 가운데가 분명히 안쪽이고, 착착 착 됐어. 자, 약간의 비교 느낌을 위해서 반대쪽은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의 날개를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무게가 쏠리네요, 옆으로. 잠깐만.
이 옆으로 이렇게 쏠려 한쪽을 좀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의 날개 전개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속품으로서 이게 빛의 날개도 다 들어 있다라는 점이 HG 데스티니의 또 장점 중에 하나였죠. 반대쪽도 마저 끼워 보도록 하죠. 하는 김에 빛의 날개까지 장비를 하면은 부피가 상당히 커지고 무게가 좀 많이 쏠리게 된다라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화려하기 때문에 데스티니 하면 이 빛의 날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좀 제대로 좀 서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또 놔둘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액션 포즈를 한번 해달라는 분들이 좀 있었기에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만 이 각도 조절이 조금 안 된다는 점에서 약간 좀 어색하네요. 각도바를 좀 잘 받아야 되는데 제품 자체는 이제 발매된 지 시기가 꽤 지난 작품입니다. 2006년 엑스포 때 나왔던 제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데스티니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무장의 구성, 라이플부터 시작해서 이 각종 무장들의 구성들을 다 구현했으며 RG나 MG에서는 이제 한정판에만 들어있는 이 빛의 날개도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제품은 한정판이지만 HG 데스티니 일반판에도 이 빛의 날개가 들어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MG나 R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장갑이 내부에 클리어 들어질 내부에 프레임이 다 드러나면서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들고 기계적인 요소가 상당히 멋지긴 하지만 HG는 그런 게 없이 보시다시피 그냥 투명하고 일부 관절 부분만 살짝 보이다 보니까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좋아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 클리어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제품 자체는 상당히 준수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건담올릭 채널, 게임올릭 채널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